선풍기 만들 때 일정 시간을 약풍과 미풍 또는 강풍과 미풍, 강풍과 약풍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 에어컨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공기 정화기도 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열을 식히는 문제를 제가 만드는 방식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프로펠러를 제 방식대로 달아서 한 개나 두 개나 몇 개나 달아서 열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CPU를 제 방식대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면 효과적으로 열을 식혀줄 수 있습니다. 엔진 열 식히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냉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벽지도 보면은 이렇게 아예 그냥 방수 처리를 하거나 의자 방석 같은데, 자동차 의자나 모든 형태, 특히 이런 자동차 의자 이렇게 방석 같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수 처리하거나 전기 매트, 그 침대 매트리스를 방수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정의 전기선을 공사할 때 아예 그냥, 그렇죠, 벽체도 그냥 그 플라스틱 구조로 해서 이렇게 예술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붙이는 식으로 해서 현재 벽지를 좀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 천장 부분도 오목하게 만들어준 구조 안에 그냥 이걸로 뚜껑 욕실처럼 붙이고, 욕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전기선을 밖으로 빼가지고 오목하고 만들어준 구조 안에 속거보드처럼 자를 수 있으니까 합판이나 잘라가지고 구조 안에 전기선을 오목하게 해서 이렇게 전기선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누전되었을 때 그 부분만 뚜껑을 열어서 확인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 안에도 잘 이렇게 뭐 디자인 이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도 수전할 때도 이렇게 아예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뚜껑식으로 욕실에는 돼 있고, 성형 거기다가 실리콘 처리하면 되니까 여기다 덮어가지고 밑에를 수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주름이든 뭐 여기다 방수 처리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거기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이렇게 파이프 안에 수도 수전을 좀 넣어주면 수도관을,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래 보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을 한번 사용하시면. 뭐 이렇게 2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수도관이 들어온다, 난방선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작은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비행체나 뭐 UFO나 이럴 때 뭐 배 움직일 때나 뭐 이럴 때 상하 좌우, 그러니까 앞에 뒤에, 그다음 바로 옆구리에 옆에, 바로 밑에 위에, 앞에 뒤, 이렇게 여러 개 연소실을 배치해서 100개도 배치할 수 있고요, 1000개도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럼 UFO 큰 거 몇 킬로미터짜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병렬 구조라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제 기술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라늄을 액상화, 이렇게 세슘 같은 거 분리해서 이렇게 분말화, 액상화, 증기화, 중간 저장소 만들어서 연료를 분사해가지고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연소실 안에서도 작은 불씨를 통해서 온도실 연결을 높인 상태에서 분사를 해주는 이 기술, 이 부분들이 다 제 기술 침해가 되겠습니다. 배나 비행기 밑에 사선으로 양력을 넣어주거나, 비행기를 띄우는 양력을 만들어주고 추진하는 것. 날개 부분에 비행기 옆구리나 비행기 주날개 이런 날개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보조 날개를 조금 어떤 형태가 뭐가 됐든 주면은 뒤로 이제 흘리는 구조가 되면은 양력을 넣고 추진력을 동시에 얻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을 안 가르쳐 주면 계속 모르는 채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억울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지식의 세계에서 내가 뭘 안 가르쳐줬으면 억울해할 일 없이 계속 그 구형 기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기술을 갖다 이렇게 많이 개발한다 해서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뻔히 아는데 못 사용하게끔. 그러면 니는 그 자신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했을 때 권리를 침해하면 자신은 내버려 두나? 너무 어이가 없죠. 특허라는 게 왜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남들이 기술 공표를 하는 데는 찜해놓는 거죠. 이쪽 저쪽 갖다가 써버리고 그러면 기술 개발한 사람이 의욕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인류도 발전할 수 없고 기업도 발전할 수 없는, 도둑질 하고 싶죠.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재산 형성하거나 권리 뺏거나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했으면 화가 날 수도 있겠죠. 도둑질 마음대로 못하니까. 자신도 기술을 개발했을 때
똑같이 권리를 보호받고 싶을까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이 지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서 매우 강한 미국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지켜지는지 보자고요. 전기 저장소나 수소 저장고의 중간 저장소, 슈퍼카페시타 같은 거, 이렇게 수소 이런 거 중간 저장소 자체도 미니로 만들어 가지고 수없이 배치 병렬식으로 숫자를 많이 배치해주면 이것도 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개념. 중간 저장소도 미니로 여러 개를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우라늄을 액상화 증기와 분말을 통해서 완전 연소를 이렇게 꿈꾸는 것, 중간 저장소 만들어서 태우는 것, 좀 더 높은 온도를 만들어서 우라늄을 태워서 산소까지도 중간 저장소에서 같이 저장해주고 해주면 훨씬 효율이 큽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미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원자력 발전소 크게 짓지 않거든요. 차량용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용으로도 각 지역에 뭐 어떤 동이다, 뭐 어디다 그러면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라늄 자체는 완전 연소로 가기 때문에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완전 연소로 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완전 연소. 노 만들 때 가운데를 더 길게 튼튼하게 하고 양옆으로 오리발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주는 이게 선풍기 날개 같은 데 같은 선풍기 날개를 안쪽은 좀 두텁게 하고 바깥쪽은 얇게 만들고 옆에다가 이렇게 보조 날개처럼 조그맣게 달아놓으면 엄청 세지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 같은 만들 때도 그렇게. 이런 것들도 인공번개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일종의 그렇죠. 점막 플러그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제거가 되겠습니다. 전기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 전기선과 그 금속체가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강하게 전류량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팍팍팍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주변에 피레침 같은 거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주변에 쉽게 그걸 놔두면 인공번개가 형성된 것이 그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블루투스 기술에 해당하는데 전기 충전과 전파 전송 부분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를 미니로 좀 작게 전기 배터리를 만들어서 병렬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수소 자동차도 수소 저장고를 미니로 만들어서 병렬 구조를 만들고 중간에 슈퍼카페시타 같은 중간 전기 저장소 그것이 또 작게 만들어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죠. 병렬로 배치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수소 저장고도 중간 저장소 만들어서 연료를 데우고 산소 섞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 구조에 해당하게 되죠. 제 기술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칼의 손잡이 만들 때도 그래서 거기다 매듭을 하나 줘주고요. 그것을 강하게 본체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구조를 하나 주면은 잘 안 부러집니다. 칼의 손잡이 만들 때도 본드 처리까지 해주니까 잘 안 부러집니다. 제가 그걸 만들어 봤거든요. 테이프, 방수 테이프로 두꺼운 걸로 했더니 안 부러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칼이 개선되고 566 칼을 위쪽에는 약간 삼각형, 아래로 내려올수록 얇아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칼이 아주 잘 됩니다. 여기다 더해서 칼을 좀 더 잘 되게 하려면 그렇죠. 가로 밑에 세로금을 갖다 좀 그어주면 훨씬 잘 됩니다. 검할 때 말고 일반 주방용 칼을 그렇게 해주면 쳐도 이렇게 세로금을 좀 만들어 주면 좀 더 강한 칼이 나옵니다. 훨씬 칼이 잘 잘려요. 위에 매듭을 주거나 자루에
위에 매듭을 주거나 자리에 손잡이 좀 일자를 강화시키면 훨씬 칼이 좋아진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장 만들 때 무엇을 찍을 때나 도장 찍히는 밑에 부분을 넓게 무겁게 처리하면 아주 고르게 잘 찍힙니다. 가방 만들 때도 사용하고요. 이중으로 이렇게 두껍게 처리하고, 산업 현장의 모든 부분에 이중으로 두껍게, 3중에는 4중에는 5중 이렇게, 그렇죠. 바닥을 두껍게 해주면은 튼튼해집니다. 이때 균일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의 모든 부분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유압기도 손으로 누르는 부분을 넓게 처리하고 밀착력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아요. 약간 구부려 놓고 손으로 누르는 부분 좀 더 무겁게 해주면 유압기가 아주 센 힘으로 작용하고, 유압기에도 이렇게 매듭 처리를 해주면은 굉장히 셉니다. 세질이 잘 돼요. 자동차 브레이크나 엑셀 부분에 발라먹는 부분을 좀 더 넓게 밑으로 조금 무겁게 처리를 해주면 훨씬 잘 밟아집니다. 대신 이게 엑셀 부분을 그렇게 밟았을 때 좀 족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감소를 시켜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페달 부분도 이렇게 발로 밟는 부분을 좀 더 넓게 무겁게 처리해주고, 여기다 가로금 있죠. 가로금을 좀 이렇게 주시고 세로금을 같이 양옆으로 배치하시면 굉장히 잘 달려집니다. 그렇죠? 이 페달 밟는 부분을 가로금을 만들어주고 양옆에 세로금을 그렇죠. 가로금을 만들어주고 양옆에 세로금을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금과 같이 십자 형태를 일부 만들어 준다. 이렇게 가로주근과 더불어서 일부 형태를, 십자 형태를 일부 만들어 줍니다. 전체를 만들어 주는 거고 일부 만들어 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자동차 페달 부분도 제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페달 부분도 제 구조를 따르게 된 거죠. 뭐 이렇게 망치, 스패너, 수정, 고치는 동력, 정등, 손으로 잡는 부분을 좀 더 넓게 두껍게 만들어주고 밀착력 있게 만들어주고 매듭을 처리해주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못을 뽑는 지뢰 때도 여기 손으로 누르는 부분을 좀 살짝 구부려 놓거나 살짝 무겁게 만들거나 좀 더 넓게 만들면 훨씬 잘 뽑힙니다. 손으로 누르는 부분을 밀착력 있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매듭을 처리해주면, 함석가위 같은 것도 손으로 잡는 부분을 넓게 처리하고 밀착력 있게 두껍게 처리하면 잘 익어요. 매듭을 좀 주면 더 좋습니다. 주방가위나 사용가 이런 뭐 손으로 잡는 부분이 얇고 넓고 두텁게 밀착력 있게 만들면 훨씬 잘 잘립니다. 맞죠? 중간에 매듭을 손톱깎이 만들 때도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부분, 동력 전달하는 부분을 보다 넓게 처리를 하시면 밀착력 있게 만들면 훨씬 잘 잘립니다. 손으로 누르는 부분을, 끝부분을 좀 더 구부려 보면 동력 전달이 훨씬 잘 됩니다. 이렇게.
스키 만들 때 발 밟는 부분 쪽에 무게를 더 무겁게 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이게 어려우면 앞뒤로 매듭 처리를 좀 해주고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잘 되네요. 그러니까 스키 뒤쪽 자기 발을 밟는 뒤쪽과 앞쪽 부분에 바로 앞쪽 부분에 두시면 스키가 안정적으로 돌아요. 그리고 스키 그 중간 부분에 매듭을 위에다가 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잘 달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렇게 균형을 잘 잡고 타야 될까요? 힘의 축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등산용 지팡이도 이렇게 매듭 처리를 해서 팝니다. 그래서 그 매듭 처리를 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등산용 배낭 말 때도 밑판을 2개로 만들거나 이렇게 질기면서 부드럽게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심지를 좀 넣어줘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등산용 배낭 자체가 튼튼하게 만들어주게 하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라켓 같은 것도 매듭 처리를 해주면 굉장히 강타가 나옵니다. 아이스카이 막대도 이것도